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입니다. 오늘은 중년분들이 눈에 대해서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는 4가지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편함 4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이 눈두덩이가 꺼져서 눈이 너무 피곤하고 뻑뻑하다 하시는 분. 두 번째, 속눈썹이 자꾸 눈을 찔러서 너무 불편하시는 경우가 많죠. 세 번째, 눈이 처져갖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 눈이 처지게 되면 눈꼬리가 자꾸 짓무르게 됩니다. 짓무르게 되면 자꾸 이물질이 눈 위로 들어가서 또 눈을 자꾸 비비게 됩니다. 그러면 또 시력이 나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불편함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영상입니다. 며칠 전에 수술해드린 분인데, 이분은 저녁에 도저히 TV를 볼 수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과에를 여러 차례 여러 병원을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안구건조증이다, 안구건조증이 심해지다, 그런가 보다 하고 계속 인공 눈물을 누셨던 케이스입니다. 근데 저희 병원에 눈이 처져서 눈 수술을 한번 상담받으러 오신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거의 99% 눈두덩이가 꺼져서 눈이 너무나 피곤한 경우입니다. 이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녁에 TV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눈이 피곤해서 눈을 감고 계신다고 그럽니다. 그 정도로 눈두덩이가 꺼지면 눈이 피곤하고 뻑뻑하고 눈이 충혈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눈 위에 지방 이식을 하면은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 속눈썹이 찔리게 되면은 눈을 깜빡거리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시력에 난시가 발생합니다. 난시가 발생하면 눈이 이게 야간에 빛 번짐 현상이 심해지고 상이 정확하게 맺지를 못하는 현상을 난시라고 그러는데, 자꾸 퍼져 보이는 현상,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시력에 그만큼 안 좋게 되는 겁니다. 근시 빼고 난시가 있는 경우도 어린아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경우는 선천성 안검하수로 태어나갖고 안검하수가 있어서 이 속눈썹이 계속 이 안구를 스크래치를 내는 겁니다. 스크래치를 내다 보니까 이거 눈을 어려서부터 계속 비벼주게 됩니다. 비벼주게 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애가 엄마 나 눈이 자꾸 번져 보여, 잘 안 보여, 이렇게 엄마한테 호소해서 안과를 가면 난시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난시의 원인을 미리 알았다면, 바로 이 눈썹 찔림 현상을 제거할 수 있는 수술을 받았다면 이 아이는 평생 눈을 좋은 시력을 갖고 살 수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알게 돼서 시력 저하로 보정하는 안경을 써야 된다든가 굉장히 그 아이한테도 아마 힘든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눈을 자주 비빈다 그러면은 꼭 안과뿐만 아니고 성형외과에서 한번 진료를 받아보십시오. 왜냐하면은 만약 이 아이가 안검하수를 갖고 있어서 속눈썹이 자꾸 눈을 찔리는 경우라면은 눈매 교정술을 권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눈을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그럼 속눈썹이 90도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속눈썹이 말려 있는지, 이런 거를 보신다면 수술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살짝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절개하지 않습니다. 애들한테는. 어린 나이에 난시가 있다라는 거라는 것은 굉장히 시력적으로도 안 좋고 이 미용상 아니면 기능상으로도 많이 안 좋은 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점을 명심하시고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 시야가 좁아지는 경우입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아무래도 눈을 이렇게 자꾸 들어보게 됩니다. 자꾸 들어보게 되면 내가 눈이 많이 처졌구나. 그래서 이 본인도 모르게 자꾸 들어보게 되고, 어느 경우는 TV를 보는 경우도 이렇게 눈을 들어서 보면 정말 시원하구나, 그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으시니까 중년 눈성형을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많이 쳤어서 눈꼬리가 짓무르는 경우입니다. 이 눈꼬리가 짓무르면 처음에는 눈물이 여기 고이게 되고 자꾸 손수건을 갖다 대고 손을 갖다 대게 됩니다. 이물질이 자꾸 안구에 껴서 눈이 쓰리거나 아니면 시리거나 아마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또
비비게 되고 또 아니면 소매를 갖다가 눈을 이렇게 닦는다든가 이런 현상이 계속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안구에 계속 스크래치를 내는 겁니다. 스크래치를 내면 또 계속 난시가 발생하는 거고, 난시가 발생하면 시력 저하로 이어지게 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끝부분이 짓무르게 되면 결국은 나중에 이 피부가 서로 붙어버립니다. 그때 병원에 찾아오면은 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때 왜 지금 와서 수술도 어렵게 만들고 미용상으로도 해결하기가 좀 늦은 경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참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점을 개선하는지 그 수술법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눈두덩이가 꺼진 분에 대해서는 이 눈두덩이에 지방 이식을 해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속눈썹이 찔리는 경우라면 눈매 교정 수술을 하면 됩니다. 눈매 교정 수술을 해갖고 속눈썹의 방향을 안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는 것을 눈썹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90도로 세워드립니다. 이 속눈썹 찔리는 현상은 위도 일어날 수 있지만 눈 아래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눈 아래가 눈썹이 찔리는 경우라면 약간의 하안검을 변형한 수술을 해갖고 눈을 살짝을 이렇게 뒤집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눈썹 찔리는 현상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세 번째로, 눈이 처져서 시야가 좁아진 경우라면 이 눈썹이 처진 거를 잘 절제해내 갖고 봉합해 주면 됩니다. 그것이 상안검 수술이 됐던 눈썹 거상술이 됐던 아니면 이마 거상술이 됐던 어떠한 수술로 해서 그 처진 부분을 들어드리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시야가 넓어져서 편안함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네 번째로, 눈꼬리가 짓무르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 눈꼬리가 하면 상안검 수술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만약에 상안검 수술로 눈꼬리 짓무름을 해결하면 절개를 길게 해야 되기 때문에 단점이 너무나 보기가 싫게 됩니다. 꼭 눈꼬리 짓무르는 거는 눈꼬리 고상술이나 머리 두피 속에서 끌어당기는 수술로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증상을 아주 개선하는데 좀 더 미용적으로나 기능적으로 편하게 지내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꼭 엄마 아빠가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안검하수가 있는지, 우리 부모님이 눈이 불편하진 않으신지 꼭 여러분들이 이 네 가지 증상, 눈이 꺼졌다든가 눈썹이 찔린다든가 시야를 가린다든가 눈이 짓무른다든가 이런 증상이 계신 분들은 이 점을 꼭 잘 체크하셔갖고 병원에 한번 데려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기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아름다운 세상 원장 주창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